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도내에 앞으로 개최될 문화예술 행사가 줄줄이 취소될 예정인 가운데 문화예술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계의 현상을 제대로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진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창년 제주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동욱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학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술공간 오이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먼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 많은 문화예술 행사들이 이제 하반기에 좀 취소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그 배경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이제 행사를 하게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한번 대살펴보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들 행사 하반기 개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도 50만 명이 넘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제주는 19명으로 지역 감염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3개월 전으로 한번 시계를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일상이 위축되고 고통을 또 함께 감내해 왔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대유행과 또 소규모 밀집 모임으로 지금 확산 추세가 있는데요. 최근 여름 휴가철이고 또 우리 제주인 경우는 주말에 10만 명 이상이 입도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또 생활 속 거리두기가 매우 느슨합니다. 참 도민들은 이 안전에 대한 많은 위험이 내포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팬데믹 영향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뉴노멀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제 문화예술계도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 하반기 제주문화예술 행사 개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화행정시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이 프로그램이 총 한 580건이 됩니다. 대부분 93%가 하반기에 돼 있고요. 상반기에 54건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중에 진행된 게 비대면으로 진행된 게 한 14건으로 좀 진행됐고 20여 건은 이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반면 들불 축제 등 총 저희들 올해 축제가 한 39건입니다. 그중에 이제 계절성 축제는 15건은 이미 축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반기 개최 기준은 도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과 또 도민의 문화 향후 기회 제공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다시 말하면 취소할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이제 전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저희들 이번 추경 예산에 그 비대면 되는 예산들을 한번 반영을 했더니 한 73억이 예산이 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 저희들 추경에 이 피해 지원 대책을 포함해서 69억을 다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4억 정도가 순수하게 삭감이 되는데 이 어려운 지출 구조 조정 속에서도 저희들은 또 문화예술인 분들이 의견을 많이 좀 수렴해서 이번에 추경에 많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취소된다기보다는 비대면 전환입니다. 전환해서 예산을 계속 지원한다. 어쨌든 우리 대표님, 상당히 지금 상반기부터 우리 문화예술계가 상당히 그렇잖아도 어려운 입장인데 더욱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현상을 좀 짚어주시죠. 저희 문화예술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종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이 종식되지 않을 것인데 종식될 것처럼 지금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계라는 것이 어쩌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인데 이걸 비대면으로만 이렇게 정책을 몰고 가는 것이 과연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연예술계에서는 비대면이라는 공연 예술이 필요한 것은 맞긴 하지만 당연히 대면 예술을 어떻게 보장을 하면서도 비대면 기술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인 비대면이라는 것은 예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비대면은 아니다.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다. 오창희 교수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좀 전에 그 대표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사실 이번에 예산 삭감이라든가 행사 취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문화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시각 그리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중요한데
이제까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죠. 그래서 행사에 대한 삭감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입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긴급 예산 편성도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 논란이 더욱더 커진 것 같은데, 근데 이럴 때일수록 그 문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의 결정이 뭐 잘못될 경우에 문화예술계가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 뒤처지거나 그리고 전략적인 뭐 후퇴가 되거나 하는 것들이 없어야 되겠죠. 우리가 한국 전쟁 중에서도 문화예술이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러한 문화예술을 통해서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고 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했거든요.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정서적으로도 안정돼 있지 않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표현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통을 받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사회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인간에 있어서의 문화예술은 뭐 삶을 고양시키고 그리고 생활을 뭐 이렇게 질을 높이고 이런 것들도 있고, 위로와 어떤 힐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도덕적 가치 제공이라는 그런 삶의 하나의 영역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 문화예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고, 회복을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문화예술에 대한 시각과 어떤 철학을 명확하게 가져야 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공격적인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감염병 시대에 걸맞는 문화예술 정책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뜨거운 그 토론이 예상되네요. 우리 교수님은 그 문화예술계의 어떤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금까지 저도 토론에 많이 참석해보고 토론도 많이 봐왔고, 근데 사실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은 사업이나 정책에 관련된 그런 주제로 거의 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재원,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문화예술 분야 업종에 굉장히 절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제주도에 있는 문화예술의 예술 분야의 그 일반액의 대비 한 2.5%, 2.7%로 사실은 2015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도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섬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정책 목표를 위해서 많이 증가를 시켰는데, 그게 결국은 지금 이러한 코로나19 때문에 소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래서 반대적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그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직접 경험해야 되고 또 어떤 현장 기반적인 어떤 그 분야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예산 집행률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산림연구소에 나와 있는 5월 31일자의 제주도의 집행률을 보면 37%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떨어집니다. 그 두 가지, 이 중에 하나는 BCT 문제도 있지만, 하나는 이렇게 문화나 관광 쪽에 소위 현장 중심적 경험적으로 대면으로만 해야 될 그러한 그 예산들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문화예술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은 사실은 관광하고 다 우리 제대로 연계시키는 거거든요. 관광업도 사실 더 어렵습니다만, 이 관광업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게 바로 문화예술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화예술의 예술 비중이, 그 예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또 집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 예산을 우리가 문화예술 산업하고 또 순수 예술하고의 어떠한 그 예산의 그 어떤 분리가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뭐 또 순수 무술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이 되는데, 문화 산업 쪽으로는 소위 이벤트 회사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제주도의 정책은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두었으나 상황 자체가 코로나19가 어떠한 그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는 어떻든 새로운 어느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조금 바꾸면서, 물론 대면도 필요하지만 또 비대면 쪽으로 좀
많은 행사나 또 어떤 예. 그 활동들이 예. 또 필요하고 또 도에서 또 지원해야 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그런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예. 관장님, 탐나굿 입춘굿이라든가 이런 건 이미 행사가 취소됐고 앞으로 뭐 탐나 문화제라든가 하반기에 남아 있는 그 구체적인 그 행사 내용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전환되는지 네. 또 취소될 예정이 그런 거를 하나 말씀해 예를 주시죠. 들게요. 지금 예. 탐나문화제 아마 저 뉴스 나는 탐나문화제 네. 신탐나문화제로 가잖아요. 예. 그 탐나문화제를 이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과 융합되면은 좀 전에 그 탐나 광장에서 모여서 한 곳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예. 도내 곳곳에서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융합형 다양한 콘텐츠가 발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와서 체험하던 것을 각 가정에서 문화적 체험을 하면서 온라인을 통해서 구현해냅니다. 예, 그거하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비접촉, 아까 말한 저 비대면만 예. 할 게 아니고 비접촉 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 즉 거기 기획 공연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예. 운영하면 비기너에게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좀 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현재 지금 30명 미만으로 지금 그 접촉자를 이제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충분한 야외적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인원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정책 방향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아주 깊이 있게 토론을 해볼 거고요. 어떻든 그 도내 많은 분들이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계가 또 예전부터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아까 맞습니다. 말씀대로 뭐 피해액이 뭐 140억에 달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던데 그 피해 현황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해 주시죠, 대표님. 네,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문화만으로 존재하기는 네.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이라고 말을 한다면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네. 실은 장애,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 계층까지 다양하게 문화 영역에 예. 삶을 이렇게 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이 피해액이라는 것은 예. 어떤 사업을 못했다 이런 느낌에서 조사된 경우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문화예술인들이 예. 제주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피해액이 140억이라는 말이 예. 아니라 아마 제주도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 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수님은 그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 문화예술계의 어떤 그런 아픈 현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직접 뭐 현장에 있지는 예. 않습니다만 예. 코로나로 인해서의 어떤 피해 실태에 대해서 예. 조사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예. 뭐 도내에선 자세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더라고요. 강원도에서 문화예술인 322명에 대해서 예. 피해 실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소득이 전혀 없다라가 예. 60.5%였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전반에 예. 지금 굉장히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것이 80%에 달하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이었고 예. 그리고 전체 문화예술인들 중에 10명에 9명이 예. 수입이 감소했다 그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생활안정자금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예. 95%가. 사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창작활동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존과 생계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오히려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가 반증으로 받아들여야 예.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자체들 이렇게에서 나오는 사업들을 바라보면 예.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좀 예.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두 가지 측면이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일단 돕고, 예. 창작 생활 환경이죠. 어쨌든 예. 그걸 돕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적인 어떤 향유 기회가 적은 시민들한테 어떻게든 이걸 접촉할 수, 문화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들이 주된 사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은 그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이게 특별하게 나간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사실은 우리가 네. 이게 코로나19가 되면서 가장 도에서 선제적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소위 그 생활 기초 수급자들한테 지원, 그다음에 중위 100% 네. 밑에 있던 지원, 그렇고 또 자영업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역으로 따져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들은 그런 고민들을 별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문화예술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제주도 문화예술재단에 보면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보면 뭐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받고 사실은 문화예술 일들이 그러한 신용재단에서 신용 등을 받고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에 사실은 우리가 자영업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나 경제통상진흥을 통해서 일정한 그렇죠. 금액을 얼마든지 지원을 받을 수 증빙이 있는데 가능하잖아요. 네, 가능한데 예술지원에 나와 있는 그걸 보면 과연 이렇게 해서 혜택 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일을 위한 정말 독특한 어떤 기금이라든지 재원을 통해서 이런 재난을 등에 따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펀드 기금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도의 그 문화예술 정책 과연 합리적인지 이걸 좀 깊이 있게 좀 토론을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우선 이런 그 예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불가피한 이유라든가 이런 걸 먼저 좀 설명을 하시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우상원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피해는 유무형까지 하면은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일단 두 번에 한번 저희들 조사해봤습니다. 이 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3월달에 우리 예청하고 민해청을 대상으로 할 때는 상반기에 모든 행사를 올스톱했을 때 143건에 한 13억, 15억 정도. 이거는 순수하게 그 보조금에 들어간 투자되고요. 지난번 저희들 6월달에 그 추경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공연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도와 행정시에서 하는 게 한 584건이 됩니다. 예산으로 134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한 2, 300억 되겠죠. 이 행사들이 대부분이 집중화가 하반기에 집중화가 되는데 만약에 이 행사를 못했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문화예술인의 어떤 생업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대행업체들 있죠. 행사 대행업체 이 연관 상업까지 하면 피해 규모가 말할 수 없이 정도 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은 게 그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손실되는 부분은 기획 보상으로 지원한다. 저희들 별도로 예산 편성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예산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35억이 실제 35억 정도 되는데 그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창작 활동 기획 보상을 해드릴 거고요. 또 예술교육 창의 주제 공모. 이건 교육 분야입니다. 앞에 분은 이제 공연 분야이고 또 컨설팅 지원해드리고 융자금 이자 보전 또 우리가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쪽을 통해서 복지를 좀 충족시켜 나갈 거고요. 또 뉴멀 프로젝트 일환으로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관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향도 좀 검토하고 있고요. 방역 물품도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비대면 말고 이제 이게 비접촉이라고 좀 봐야 될 겁니다. 이제 사회가 저밀도 미니멀 시대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 문화 매개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도내 곳곳에 있거든요. 거기 가서 소규모 공연을 하거나 소규모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사업들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그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도의 어떤 대응 전략, 그런 예산 집행,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저희가 앞에서 교수님들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도에서 지원하는 어떤 전체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보면 이게 어떤 기획 그리고 상품 그리고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유형적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셨지만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또 문화 예술인들이고 그리고 그 예술인들이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 과정이 있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교육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술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기 이거를 어쩌면 비대면인 온라인상으로 교육이 가능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특히 예술 분야는 서로 대면하지 않고서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유튜브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보면 유튜브가 꼭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바라보는 실제 상황과 그리고 전파를 통해서 오는 게 아무리 실시간이라고 하지만 실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증명한 건 아니고 과학자들이 증명을 하고 있지만 영상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을 많이 접하다 보면 이 현실 감각에 대해서 인간이 오차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소규모의 대면 공연이 아마 지향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하반기에 조정되고 있는 이 예산들이
왜 문화예술인들한테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지를 제가 좀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갈등이 벌어졌냐면 예산이 잘린다? 없어진다? 이 얘기할 때부터 아무 예술인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과연 문화예술정책과가 어쩌면 제주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지켜줘야 될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중심으로 가는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문화예술인들을 만나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김도욱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관광이란 것도 그렇고 예술이라는 것도 그리고 현장 산업이거든요. 과연 제주도에 있는 많은 관광지를 VR, AR을 통해서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 보시면서 돈을 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관광 목적지를 찾지 않는 이 효과가 예술인들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점이 저는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도 이 비대면을 통한 이 예술 산업 자체가 당연히 새로운 예술 산업으로서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비대면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이 문화정책과에서 이러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 교수님, 지금 제주도에는 이제 다행히 좀 지역 감염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좀 일정 부분 소규모의 어떤 이 대면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좀 문화예술계는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형태의 실험 등이 이제 벌어지고 있죠. 얼마 전에 오페라의 유령 특별 공연을 유튜브로 이제 중계를 해서 전 세계인들도 보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객석에서 관객과 호흡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게 공연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객석과 관객이라는 두 가지 이제 측면에서 사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들을 못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의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작은 공연 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소규모 공연 등 그리고 어떠한 특색 있는 공연 등을 통해서 기존의 공연과는 다른 측면의 공연들로 가지고 온라인으로는 일반적인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어떤 소규모 공연은 색다른 공연, 기획 공연을 하는 이런 측면도 현장에서는 있습니다. 교수님은 우리 도의 그런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어떤 대응 전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거의 비대면 쪽으로만 모든 예산을 또 투입을 하겠다 하시는데 실은 예술의 기본적인 것은 현장성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측면에서 대면과 비대면이 혼용이 돼야 되는데 물론 비대면이 쉽게 해야겠지만 비대면으로 뭔가 공연하고 어떤 작품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해보지 않았던 경험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도에서 비대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겠다 그러지만 과연 그 예술단체들이 그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문화예술재단에 보면 예술경영 컨설팅의 항목을 보면 법률, 회계, 홍보에 대한 컨설팅은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IT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비대면을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팀이 필요해야지 지금 조그만 중소 어떤 예술단체들이 그거를 새로 인력을 고용해서 또 기존에 있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상황 자체가 비대면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이건 한시적인 것이고 어떻든 대면은 계속 끌고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그에 보완적으로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문화예술의 방향이지 않겠느냐. 우리 관광객들도 사실은 이 문화예술이 사실은 관광 산업하고 연계되는 거거든요. 근데 관광 산업이라는 것이 현장에 와서 보는 것이 있지 우리 제주도민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현장에서 노래 듣고 춤 공연을 보는 것이 또 그런 맛을 즐기러 제주도에 관광을 오시기 때문에 어떤 관광 산업하고 연결시키더라도 대면으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빨리 포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탐나문화재라든가 이런 대규모 그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여해서 좀 전환이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들 좀 소규모 이제 문화예술인들 이런 그 비대면 공연이나 예술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앞서서 말한 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비대면이라든지 어떤 영상 작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제주도가
늦게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예. 제주도에 영상진흥원이 있고요. 예. 있고요. 영상진흥원에서는 제주도에 있는 IT 기술과 제주 문화예술인들을 연결해서 예. 많은 작품들 그리고 영화들도 많이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 부분에 대한 투자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갈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 정책과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은 예. 당연히 그 부분이 있지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가들이 영상 부분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육아부터 시작해서 전체 일생의 전 과정에 지원되던 어떤 부분들이 단순하게 영상진흥원에서 하던 사업과 지금 차이점이 없다는 거죠. 예. 왜 지금 본다면 예. 그 사업 자체가. 그래서 예. 좀 새로운 방향, 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도 좀 답변을 예.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오성원 대표님하고 우리 김동현 예. 교수님 말씀한 거에 두 가지 정도 네네. 오해 아니면 오해일까 하는 오해인데요. 예. 이렇게 출발하시면 됩니다. 저희들과 의견 수렴은 재단이 있거든요. 재단이 총괄 관련하기 때문에 예. 재단을 통해서 수차례 저희들 회의를 하면서 문화예술인의 얘기를 듣는데 예. 오해가 뭐냐면 처음에 출발한 게 이게 저희들 문화예술 행사는 취소한다 한 적 없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행사, 읍면동에서 이루어지는 그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 있죠. 그것을 취소한다 그랬지 문화예술 공연은 원래부터 3월 때부터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방식이 비접촉으로 가다 보니까 비대면이 이제 강조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비대면을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 코로나는 어차피 올해 종식이 안 됩니다. 저는 당장 하반기에 어떻게 할 거냐 문제에 있어서는 당장의 기준이 생활방역 기준이 비대면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어차피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시간이 되면 뉴노멀 예.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거는 내년부터의 앞으로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좀 더 그 두의 정책을 좀 더 이제 체크를 해볼 건데요. 원희룡 지사님의 문화예술 분야 특별 명령. 이게 어떤 겁니까? 예. 발동을 하셨다고 원래 하는데. 특별 명령이 2번이 돼 있었죠. 예. 이론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반기 예. 이 추경을 통한 예산 지원의 방식을 이루고 두 번째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주도의 문화예술 산업을 생태계를 어떻게 재구축할 예. 거냐. 즉 뉴노멀 프로젝트 실행 계획을 짜라. 이게 지시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문화복지기금은 예.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나갈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통합적 기구를 갖추는 이제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예. 이거는 저희들이 문화예술재단이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 있고 또 이 실행적 조직으로 이제 예총하고 민예총이 있기 때문에 예.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예. 제일 중요한 제주형 문화 노멀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예. 일단 도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 분야별로 방역 기준을 만드는 것을 예. 제우선으로 하고요.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실행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예술 이 표현 방식에 있어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제주 지역의 역사와 자원과 또 경관들이 있죠. 예. 이걸 문화와 결합을 시켜서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콘텐츠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글로벌화 시켜 예. 나가는 방법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재정 지원 구조 방식입니다. 아까 김동욱 교수님이 예. 말씀하신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은 보조 사업, 대행 사업, 위탁 사업, 그다음에 출연 사업 네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어떻게 좀 잘 정리가 안 되니까 예. 지원책이 좀 문제 있어서 이걸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리고 종전에는 결과 중심으로만 예산이 지원됐는데 이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그 과정도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좀 하시고요. 우리 오 교수님이 그 원희룡 지사님의 이제 특별 명령, 문화예술 특별 명령 관련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그 무언가를 그 지원하겠다, 긴급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 과연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 이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그동안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들을 만들어져 있는가라는 측면도 이제 중요하거든요. 뭐 다들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못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2월부터 본격화되고 나서 이 코로나가 지금 5개월 가까이 됐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전략과 기준이 있는가, 그리고 제주의 문화예술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방향과 전략을 담은 면밀한 보고서가 나왔는가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짚어보고 싶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빨리 준비해야 될 상황이다. 예.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야 된다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가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2월부터 지금까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잠깐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제주도하고 경기도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제주도에서는 2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돼서 올라온 사업이 4월에 한 번 발표됐고 6월에 재단에서 4월은 도청에서 발표했고 6월은 재단에서 발표했는데 크게 3가지 사업이었습니다. 온라인 공연 및 창작 예술 창작 콘텐츠 지원이라든가 뭐 창작 준비 지원, 역량 강화 이렇게 3가지인데 그중에 한 가지만 사실 코로나와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취소 사업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뭐 기획료 드리는 부분, 그다음 대관료 지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이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4월에 사업이 시작을 됐어요. 뭐 공공예술 프로젝트 100만 원의 기적이라든가 드라이빙 시어터 사업, 긴급 작품 구입 및 활용 사업, 생계형 예술인 대상 긴급 지원 사업 등 굉장히 굵직한 5개 부류의 사업들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은 온라인 콘텐츠와 드라이빙 시어터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코로나에 대응하는 부분, 대안적 측면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문화기회, 문화향유기회를 주는 2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들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늦지 않았나. 물론 이제 앞으로 예산 추경을 통해서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재의 상황,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전략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뭐 특별명령이 계속해서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 이게 걱정인 겁니다. 우리 앞에 그전에도 하던 메르스라든지 사스 보면 한 2, 3년의 간격으로 또 코로나보다 더 심한 어떤 팬데믹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특별명령의 기본 핵심은 안정적인 재원 조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특별명령을 계속 남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을 때 완충작용할 수 있는 기금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일부 이제 재단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다른 기본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한 30여 군데가 광역 단위는 없지만 기초자치단체는 한 30여 군데가 문화진흥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 뭐 문화산업진흥법인가 그의 근거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은 저희들 재단에서 갖고 있는데 재단에 사실은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저번에 한번 말썽이 좀 났긴 했지만 어디에 쓰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 더 기금을 좀 투명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그 소위 예산, 우리 도에 있는 예산에 있는 기금 틀에 집어넣어서 뭔가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이제 문화예술재단에 있는 홈페이지를 봤더니 사실은 기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또 재단에서 전체 사업 규모가 얼마고 이 예산이 얼마 투입되는 것도 전혀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그 재원에 대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재단가 갖고 있는 기금 자체가 다른 데는 기금을 어느까지 하고 거기 나와 있는 수익금, 그다음에 기금을 통해서만 뭐 운영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원금을 다 투자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서 이참에 아마 제주도 차원에서 우리는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가 있지만 법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조례를. 그래서 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번 그 문화진흥기금을 좀 독립된 기금을 통해서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복지에 관련된 것들도 그 사업에 집어넣고 좀 더 여러 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좀 관리할 수가 있고 또 계속적으로 기금의 그 출연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앞으로 가면 또 특별명령 다시 발동을 안 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말씀하십시오. 앞쪽에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좀 결부시켜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제주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 재단이긴 하지만 개인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도에서 다 지금의 함에 마련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생기고 문화예술인한테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거의 모든 예산이 이제 일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각 꼭지별로 돈이 예산이 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단이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2019년도 말에 도에서 구분이 된 한 꼭지 주제별로 예산이 지정이 되고 그러면 재단에서는 그 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뭐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걸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뭐 꼭 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고요. 도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어떻게 내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아까 김정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단화가 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기틀 마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부분 중에 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저희 문화예술인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옛날 유럽 시대 유럽이 중세 시대 때 그랜드 투어라고 해서 교육 관광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실은 우리가 문화예술이 융성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융성화된 게 아니라 일부 자본에 의해서 문화가 고립이 됩니다. 이게 또 자본주의를 시대를 통하면서 자본에 의해서 문화예술이 종속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이라는 어떤 대학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선 라인이 생기는 이 현상이 실은 공공기관 공연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공공 공연장에 들어간 예술가는 실은 예술가로서의 엄청 지위가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랜선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문화예술 정책과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갈 때 좀 미래를 좀 봐서 이 일부 자본에 의해서 이게 잠식되지 않도록 대처를 하면서 이게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희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예술계에도 코로나 때문에 빈부격차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예술가들은 제자들을 한두 명씩 제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몇백 명씩 가르쳤지만 이제 제자를 한두 명만 두는 거죠. 그러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많은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좀 달라진 속에서 어떻게 이제 문화예술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어떻게 또 생존 전략을 짤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해서 주례를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17년부터 21년까지 한 5년 동안에 12개 과제에 58억을 투자해서 이제 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뭐 사회안전망 구축과 일자리 창출, 그다음 역량 강화 세 가지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 역량 강화는 저희들 뭐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든가 청년 문화 외교 사업을 통해서 꾸준히 하는데 다만 실태조사라든가 예술인 복지지원센터가 지금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에 이 문화예술재단 복지지원센터도 설치하고 또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례적 실태조사, 또 아까 그 말씀드린 문화예술인들이 유사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통합적 예산 그 시스템을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문화예술인 스스로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역량이 강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교육 이 분야를 또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죠. 저희도 문화예술 수준이 낮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수요 탄력성이 많은 업종 중에 하나가 관광업 또 문화예술이라서 아마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청에서 본 예산에 짜여서 하고 있지만 그건 항상 이렇게 뭐 추경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소위 그 예산의 삭감의 대상이 일본이 이제 이러한 문화예술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제주학도 돈이 없을 때는 도서관 예산을 많이 줄여버립니다. 그러다가 불용이 많이 생기면 또 쓸 돈을 이제 도서관을 넘겨주고 문화예술이 뭐 동네 북이 아닌 이상 앞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는 기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이 좀 불안하게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독립적으로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까지 고려한 기금 운영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또 비대면 예산을 짤 때 비대면은 뭐 돈이 덜 든다고 그래서 예산을 뭐 깎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콘텐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예산이 요구가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도에서도 뭐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고 또 추경에 좀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 교수님.
저는 이제 그 예술인들 그리고 그 문화예술의 어떤 지원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일상의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생활문화 시대에서 그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또 시대가 됐고요. 국가에서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뭐 이런 문화정책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창작 환경 개선이라든가 창작권 보장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누구나 노동의 권리가 있듯이 예술인에게도 창작이라는 것이 바로 노동이고 일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과 생활을 위한 복지 이렇게 한꺼번에 바라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까지 특별한 예술만 예술이라고 하고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건 사실 예술이라는 직업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예술가를 구제한다는 이러한 뭐 구제 정책도 사실 너무 협소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창작이라는 어떤 노동 측면에서 복지 정책이 창작 활동과 반드시 연계돼야 되고 그리고 긴급 명령은 사실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술인들의 창작이 당연한 권리이고 창작 환경에 필요한 창작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예술인들이 살아남고 그리고 창작 활동을 통해야만이 비대면을 하든 뭘 하든 콘텐츠가 있는 거거든요. 비대면에 아까 많은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또 시간이 들어갑니다. 물론 유명하거나 재력 있는 그런 기업들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일반 예술인들은 쉽지 않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들을 갖고 지원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생존 전략 어떻게 짜가실 겁니까?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공연장을 한번 전혀 안 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연장을 찾아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떤 시장이나 어떤 도시의 거리, 어떤 공간보다도 더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껴서 공연을 보고 있고 공연 때마다 소독을 하고 있고 그 어느 공간보다 더 안전하게 실은 공연장들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상황을 만들고 공연을 할 준비를 할 테니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바라봐 달라는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하신 말씀이 많으신데. 뭐 하반기에 제2 팬데믹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통제된 사회 속에서도 이제 경제 활성화와 이 생활의 자율권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 부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문화 뉴딜 이 사업을 분야별로 시행할 건데 저희들 쪽은 문화의 공공성 확장과 심리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제주가 이제 나아갈 새로운 어떤 문화예술의 그 방향들을 새롭게 설정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 길 그리고 생존 전략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더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계가 더욱 양극화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준비하지면 안 되는데 아까 우리 오 대표님이 뭐 작은 예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대면으로 또 할 수 있는 방안도 이제 만들어져 있고 어느 정도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산업 생태계가 또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랜선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들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지원 시스템이 빨리 구축이 돼야 될 겁니다. 사실 자본을 앞세운 대규모의 자본을 앞세운 곳들이 이것들 선점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축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술인들을 위한 랜선 활용 교육이라든가 그런 첨단 산업과의 콜라보가 매우 중요하죠. 창의적 융합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리고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들이 중요한데 이렇게 다른 이업종과 첨단 업종과의 연결을 하는 지원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공연 예술을 기획하는 사업 그리고 요새는 온라인과 소셜을 통해서 그 예술인들의 그런 공연 등을 통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업 굉장히 할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체계적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보통 문화예술들이 제가 아는
분들은 보통 돈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사실은. 네, 자존심이 좀 있죠. 그렇죠. 사실은 자기의 어떤 그 철학들이 묻어 있는 작품 활동, 공연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오죽하면 이번에 이런 업계에서 또 그 분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이제 안정적인 재원, 우리 아마 도지사께서 또 뭐 복지에 관련된 것도 공약을 내주셨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재원을 통해서 다시는 이제 이런 뭐 특별 명령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또 되겠고요. 마치 또 문화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도 이전 패러다임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자기뿐 아니라 새로운 어떤 기술, IT를 접목시키는 어떤 공연, 그런 작품 같은 것들도 이제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제주문화예술재단하고 영상진흥원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혁신적인 그런 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뭐 새로운 어떤 제도를 원하기보다는 제주도에는 잘 만들어진 기준점이 있습니다. 제주문화예술 섬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문화예술 같은 패러다임과 시스템이 적혀 있거든요. 좀 그것들을 어떻게 다 모았는지 모를 정도로 놀랄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제주도에 있는 도에서도 그리고 저희 예술인들도 노력하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 활동은 현장성, 대면성, 상호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온라인만으로는 다 충족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이제 비대면 그 비접촉 방식 이것을 많이 모색할 거고요. 또 언택트실의 클라우드 산업에서는 이미 4차 산업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외감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문화예술 활동이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도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이 다양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아까 그 사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소통도 좀 부족하다. 예산을 삭감하기 전에도 좀 논의가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까 문화예술재단 또 민예총 그리고 예총이 있는데 통합적 기구를 만들 겁니다. 거기서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속마음까지 전부 이제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갈등이나 마찰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논의를 하면 의견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토론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 시기에 문화예술이 더욱 진흥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좋은 토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문화예술의 섬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제주 현실에 맞는 문화예술 진흥 계획이 마련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